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멀린 펌웨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엔드 스탑, 그 다음에 핫베드, 모터 방향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을 간단히 좀 미리 말씀드리면 우선은 앞의 시간에서는 기본적으로 멀린에서 이 핫베드에 대한 기본 센서 값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활성화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나갈 거예요. 멀티컬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온도가 만약에 핫엔드 온도가 170도가 안 되면은 이 익스트루더가 작동하지 말라고 하는 이 콜드 익스트루전 프리벤트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보호 기능인데 얘를 해제하고 사용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굳이 핫엔드까지 올려가면서 익스트루더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해제해 줄 거고요. 또 우리가 멀티컬러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스플리터를 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뭐 오색 스플리터나 이런 아이들이 보통 한 15cm, 최대 15cm 정도밖에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뭐 200mm 이상 익스트루더가 밀어내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이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은 7색이나 8색을 하게 되면 스플리터를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적어도 한 30cm까지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익스트루더가 안 움직이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네를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엔드스탑인데요. 엔드스탑을 바꾸게 되면 이게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팅을 기본적으로 폴스로 되어 있는데 얘를 트루로 하게 되면은 그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접점이 있는데 얘네가 떨어져 있는 일반 스위치처럼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태 이런 거였다가 눌리면은 닫혀서 쇼트가 나서 신호를 주는 이러한 방식이 있는가 반면에 아예 붙어 있다가 얘를 떼었을 때 우리가 스위치를 받는 신호를 받는 형태의 스위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true하고 false를 서로 바꿔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드스탑이나 나중에 이제 뭐 BL터치나 이런 프로브 센서를 달았을 때 테스트할 때 쓰기 위한 G코드 M119, M119네요. 예, 이용 그건 것 같아요. 야 멈춰라 그랬는데 멈추지 않는다든지 뭐 각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M 코드이고 다음에 이제 베드 크기죠. 각각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3D 프린터의 베드 크기와 세로축 이런 것들 바꿔볼 거고 또 우리가 TMC 드라이버를 적용하게 되면 4988하고 얘가 모터 방향이 달라요. 반대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저 뒤에 있는 트루앤폴스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멀린 펌웨어가 굉장히 좋은 게 그냥 단순하게 나는 C 언어도 모르고 컴파일도 몰라 하지만 그냥 저거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모든 게 대부분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 영상인데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두 번 찍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세 번째인데 그 이유는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뒤에 중간에 음성이 찌그러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좀 하고 있습니다. 앞에 영상이 참 좋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우선은요,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실행을 좀 해주시고요. 익스플로러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작업 중이던 여러분들 작업하시던 거는 그냥 아마 열릴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폴더 열기까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작업할 거는 configuration H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configuration H 얘네 좀 닫아야 되겠다. 너무 산만하죠? 그래서 configuration H를 열어주고 여기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여기 나오는 이 코드들은 제가 영상 밑에 달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어야지. 이거 타이핑 치는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템프트 센서, 그 다음에 베드 여기까지만 복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코드에 와서 컨트롤 F 파인드예요.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나오게 되고요.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찍다 보니까 기본값은 이 핫베드의 0이에요. 그런데 얘를 1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 1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서미스터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값으로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0이고요. 1을 쓰면은 일반 100kg짜리 서미스터예요. 요게 지금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는 약 300원짜리 기본적으로 쓰는 애가 여기 나오는 100kg짜리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베스트 초이스라고 나오죠. 얘가 그냥 기본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이제 온도 올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서멀 러너웨이나 이런 오류가 생겼을 때는 이 5번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네, 100kg짜리 서미스터예요. 그래서 요걸로 이 5번으로 바꿔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봤는데 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PT100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서미스터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PT100을 쓰시는 분들은 이 아래쪽에 있는 20이나 21번 또 그 아래쪽에도 PT100이 또 하나 있던데, 네, 201번 요 번호들을 우리가 쓰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울티 메인보드인가 봐요. 뭐 이게 그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저렴이 버전은 1번 아니면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1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두 번째 온도보를 이제 프리벤트 콜드 익스크루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석 처리를 해줄 겁니다. 컨트롤 F, 컨트롤 V 눌러서 저는 이제 미리 주석 처리를 해줬는데요. 요렇게가 이제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70도가 안 되면 익스트루더를 밀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보호 코드인데요. 이 앞에다가 오른쪽 쉬프트 아래에 있는 물음표랑 같이 있는 슬러시를 이렇게 쳐주시게 되면은 주석 처리가 됩니다. 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컴파일 할 때 얘는 뛰어넘어 그냥 얘는 그냥 문서야 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바로 익스트루더 이제 밀어내는 최대 값이 있어요. 그래서 200mm인데 얘도 기본 활성화 값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내가 멀티 컬러 할 때 스플리터 길이가 좀 길어 가지고 이게 이제 밀리지 않을 경우에 얘를 주석 처리해 버리게 되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까지 봤고요. 엔드스탑인데 엔드스탑은 기본값으로 두셔도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얘를 건드리지는 않아도 큰 문제 되지는 않고, 뭐 프로브 센서나 이런 걸 다룰 때는 좀 얘를 손보기는 하지만 기본인 다 폴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손대지 않으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베드 크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엔드스탑,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G코드를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이 엔드스탑 테스트 할 때 쓰는 G코드가 M119, 119예요. 띠요. 아마 미국은 911인데 멀린 주요 개발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다국적 개발자들이 달라붙어 있어서. 자, 다음에 이번에는 베드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엔더 3를 쓰고 있다 그러면 235를 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난 CR10이야 그럼 300 쓰면 되시는 거고, 만약에 사파이어 플러스야 그래도 300이죠. 프로야 그럼 235 이렇게 되겠고, 난 킹룬이야 그러면은 18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값을 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300짜리에다 얹을 거거든요. 그래서 300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세로축도 제 거는 이제 350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값을 주면 되겠죠. 그 마를린 펌웨어를 열었을 때 여기를 제일 먼저 봤어요. 야, 배드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5mm라도 좀 키우면 인쇄 영역이 좀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러한 거 허황된 상상에 근데 이거를 손대는 순간 또 만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있는 X민 포지션과 Y민 포지션, 얘네 두 개 값을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얘네 값은 뭐냐면은 그 핫핸드의 위치와 핫베드의 위치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주면 핫베드 쪽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프린터들마다 달라서 실제 프린터를 놓고 그 값을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엔더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벤더에서 나오는 펌웨어들을 보면은 우리 마를린 펌웨어에서 기본적으로 걔네 컨피그레이션 소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삽질하지 않아도 난 엔더 써. 그리고 나는 TMC를 꽂을 거야. 난 무서운 보드를 꽂을 거야. 그러면 그냥 그거 받아서 해주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다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마를린이 너무 좋은 게 그런 정보들을 너무 많이 제공해 주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게 뭐 코드를 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 자, 다음에 이번에는 핫베드하고 다 사이즈 줬고요. 모터 방향,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네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모터가 바뀌었을 경우, 우리가 제조사마다 모터 방향이 달라요. 핀 맵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한 가지 보여드리면은요, 요건 좀 얘가 제일 소음이 많이 나는 4988 핀 맵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얘가 디렉션이에요. 그래서 모터 방향을 신호로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얘는 스텝이에요. 야, 16분주 갈 거야 아니면 8분주 갈 거야. 그리고 얘는 슬립하고 리셋이에요. 4988하고 8825만 얘네가 있고요. TMC 계열에는 얘네 두 개가 통신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MS1, 2 이렇게 있죠.
얘네는 이제 스택 값을 설정할 때 점퍼하고 얘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값이 되고, 얘네가 이제 신호를 야 너 모터 대기해 라고 하는 신호를 받는 애고요. 이쪽에 이제 그라운드는 이제 기본 전원 마이너스 받는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받는 거고, 여기도 전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터에 들어가는 전원이 나중에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 모터를 작동하는 기본 전원 36V까지 먹습니다, 얘가. 그래서 요거 받는 거고, 그다음에 로직 볼트가 있어요. 보드에서 오는 3.3V나 5V짜리 신호가 들어가는 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익스텐더 할 때는 이 와이어링을 전원만 4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요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먼저 영상에 올려져 있는 BTT, EXT, MOT, 걔네는 그냥 전원 2개만 꽂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요 4개가 바로 이제 모터로 들어가는 신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B, 1A, 2A, 2B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모터 드라이버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뒤집어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8825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첫 번째 위쪽에 뭐가 먼저 있어요? 네, 2A가 먼저 있죠. 그리고 1A, 1B, 2B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위치가 달라요. 그치? 얘랑이 바뀌었지? 그리고 TMC도 마찬가지예요. 1B, 1A, 2A, 2B예요. 4988하고 얘를 같은 방향으로 꽂게 되면은 모터가 반대로 돈다. 그걸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를 알아야 된다. 우리 마를린 포메어에서 모터 방향을 돌리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됐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모터 드라이버를 꽂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터 드라이버 꽂으려면은 여기에 이제 점퍼 스위치가 있습니다. 점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SKR 1.4 터보 같은 경우는 SPI 모드로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SPI 모드가 바로 이쪽에 지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빨간색이고 위에가 검은색이거든요. 이게 핀이 보시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총 3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기본 값이에요. 이렇게 빨간색 쪽을 얘네를 모두 점퍼로 막아주게 되면 SPI 모드가 되는 겁니다. 이제 TMC 2130 꽂을 때는 요게 기본 값이에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4988을 그냥 꽂겠다 그러면 반대로 위쪽 검은색 쪽을 쇼트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MS1, 2, 3 리셋하고 슬립이에요. 그래서 MS 요것의 딥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스텝 DIR은 어떤 보드든 거의 90% 정도의 보드들이 다 점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개를 모두 다 연결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4988을 그냥 꽂아서 쓸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냥 뭐 통신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 UART고 SART고 다 필요 없어.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 4개를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텝 DIR 모드로 하시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배우는 입장이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 이렇게 잘 보이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SPI 쪽에 요거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보드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1.3인가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꽂게 돼 있습니다.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 되는 건데, 얘는 다른 기능을 하는 핀들이 되겠죠. CS 핀들인가 봐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다음에 이번에 이제 Y축에 있는 XY거든요. Y축에 있는 요 2개 핀은요 8825예요. 요즘에 8825를 많이 안 쓰시는데 고수분이 한 분이 뭐 어떤 문제 때문에 8825를 썼더니 해결이 됐다라는 글을 봐서 저도 8825를 좀 사봤어요. 쓰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쓰진 않죠. 근데 이렇게 이제 8825는 요 위쪽에 검은색하고 빨간색하고 이렇게 2개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 8825를 커넥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요거는 끝에 제가 225를 꽂기 위해서 UART를 한 겁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TMC 계열을 쓰고 있다. 나는 UART를 쓸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거 하나만 연결한다. 나는 UART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소음만 필요해. 그러실 경우에는 이렇게, 자, 요 핀 맵은 매뉴얼에다 안내가 되어 있으며 우리가 매뉴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열어놓기는 했는데 구글로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들 앞 시간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놨죠? 그거 열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BTT GitHub 들어가셔서 1.4 바로 나오니까 됐고, 뭐 다른 보드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보드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레포지터리 눌러주시고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1.3, 1.4가 같은 폴더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1.4 그리고 매뉴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이 점퍼 스위치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DIR 방식, 스텝과 디렉션 모드로 하는 기본 값일 경우에는 이쪽에 4개를 모두 꽂아줘야 되고, 중요한 거는 리셋하고 슬립
여기에 네 번째에 있는 핀은 꼭 꽂아줘라.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거 안 꽂으니까 모터가 안 돌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1.4에만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요건 다음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4988에서 우리가 16분주를 기본으로 쓰거든요. 16분주 쓸 때는 MS123H가 연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점퍼를 꽂아라. L은 빼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8825도 우리가 16분주로 쓸 거기 때문에 얘는 모드로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방향이 반대야. 그래서 1, 2, 3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16분주로 쓰기 위해서 세 번째 있는 핀에다가 꽂은 겁니다. 요걸 이게 지금 이렇게 뒤집어서 써주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다 빼버리게 되면 이제 풀스텝이 되는 겁니다. 이제 풀스텝이 되면 얘는 8825는 32분주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분주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TMC 계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것만 해주면 됩니다. 됐죠? UART 핀만 꽂아주면 되고요. 저도 그런 그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TMC로 다 바꿔서 꽂았어요. 그런데 LCD 메뉴에 TMC 커넥션 에러가 뜹니다. 그런 경우는 99%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점퍼를 잘못 꽂았거나, 그죠? 요게 세 번째 꽂아야 되는데 두 번째 꽂았거나 하나라도요. 또는 아니면 뺐거나 아니면 다른 데 꽂았거나 하는 경우, 또는 나는 여기에 TMC를 다 꽂다가 마지막에 UART로 설정하고 여기다 4988을 꽂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TMC를 꽂을 곳에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209 같은 경우는 이 스톨가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톨가드라고 하는 것이 센서리스 호밍, 즉 모터에 부하가 걸리면 얘를 스위치로 인식하라라고 하는 그런 핀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걸 감지해라라고 하는 핀이 있고, 이 신호는 UART 모드에서만 작동합니다. 왜? 모터 드라이버에서 이 신호를 받아서 보드로 보내줘야 되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 핀이 살아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나는 그런 센서리스 호밍을 쓰지 않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잘라버리세요. 아니면 저처럼 굽혀 놓으십시오. 제가 쓰는 보드 중에 이제 멜로우에서 나온 플라이 40.7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가 있어요. 걔 같은 경우는 모터 드라이버를 9개 꽂을 수 있는 아이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이 스톨가드 이 커넥터가 없어요. 그런 보드들 같은 경우는 UART는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요 녀석 여기에다가 우리 아두이노 점퍼 라인 있잖아요. 막 100개에 800원 이런 거 그거 하나 빼가지고 엔드스탑에 꽂아주게 되면은 센서리스 호밍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이런 것이 없는 애들도 우리가 센서리스 호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제 킹루니에다가 센서리스 호밍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것도 영상은 다 있는데 편집을 안 해서 못 올리고 있어. 킹루니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걔는 UART를 지원을 안 해요. UART를 지원을 안 해서 사실은 이쪽에 MKS 로빈 나노에 통신 핀이 따로 리저브가 돼 있습니다. 근데 킹루니는 그것마저도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센서리스 호밍을 할 수 없었던 서글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다 설정이 됐고 얘네를 하나씩 꽂아 주겠습니다. 이거 꽂으실 때 중요한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우선 4988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4988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방향이 잘못 들어가면은 터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VOMT라고 있고 여기에 디렉션이 있어요. 그러면 보드 바닥을 보거나 매뉴얼을 꼭 보시고 그걸 꼭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이쪽에 보시면은 얘가 VM이고 얘가 이네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 보드 바깥쪽이 VM이고 안쪽이 이네이블이라고요. 그래서 얘네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뒤집어 꽂으면은 보드 탑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개 해먹었어요. 모터 드라이버하고 뭐고 그냥 다 탑니다. 그럼 10만 원 날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얘 2209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얘네가 이렇게 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끼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 자 8825도 마찬가지로 꽂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저는 이 모터 방향을 뭘로 보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VREF라고 하는 전압을 설정할 수 있는 가변 조항이 있는데요. 이 방향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 여러분들이 지금 4988이 꽂아 있는데 요걸 보고도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아는 거지. 야 이쪽으로 돌려서 끼면 되겠구나.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하고 얘를 어딨어 하나 더 가져와. 자 얘를 요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꽂아요. 그럼 타는 거야.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꼭 바닥에 핀 번호 보시고 핀 기능 보시고 그리고 보드 매뉴얼을 보시든 아니면 바닥을 보시든 하셔가지고 그 방향을 정확히 꽂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면으로 와가지고요.
마를린 펌웨어 우리 VSC 한번 보고요. 얘를 컴파일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다 됐고 컴파일을 하고 보드에 플래싱을 좀 해줄게요. 자, 빌드 올 눌러주고요. 자, 컴파일 되는 중에 우리는 이제 베드의 온도 센서랑 엔드 스탑을 꽂아주겠습니다. 자, 우선은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극성이 없어요. 자, 얘는 핫베드 TB가 베드 온도고요. 이게 TH 제로가 익스트루더 온도가 될 겁니다. 꽂아주시면 되겠고요. 극성이 없으니까 걱정 없이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엔드 스탑을 좀 꽂아줄게요. 자, 엔드 스탑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엔드 스탑이 핀이 3개입니다. 그 3개인 이유는 엔드 스탑 스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상을 여러 번 찍다 보니까 내가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도 막 헷갈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5V가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 전원이 필요한 그러한 스위치들도 있기 때문에 5V가 따로 이렇게 할당이 돼 있고,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건 요거 2개예요. 기본적으로 쓰는 이런 저렴한 뭐 200원짜리, 300원짜리 스위치들은 2개만 씁니다. 그래서 그라운드와 이쪽에 나오는 실제 시그널 핀 2개를 쓰고, 얘가 접점이 붙느냐 떨어지느냐 이거를 신호를 받기 때문에 2개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도 매뉴얼 보시면은 핀맵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스위치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듀폰 케이블 커넥터가 이게 저는 이 스위치는 보니까 좋은 건가 봐요. 이 봉지에 3핀짜리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어디 갔는지 지금 아무리 여기 있다. 여기 있네. 막 찾다 보니까 있네요. 이렇게 봉지에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3핀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드마다 차이가 있는데 요걸 보시고 5V가 중간에 들어가는 보드들도 있습니다. 얘는 바깥쪽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됐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5V가 중간에 들어가는 보드들도 꽤 많아요.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고 보드 이름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 가운데가 볼트인 경우에는 이 듀폰 케이블 얘를 빼가지고, 얘는 이제 3핀짜리도 주기 때문에 땡큐죠. 얘를 빼서 해주면 되는데, 빼는 방법은 간단해요. 쪼글 걸 해볼까요? 제가 여러 번 해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싹 빼주시면은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보드가 흘러내려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이렇게 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3핀짜리에다가 1번, 3번에다가 꽂아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BTT 보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서 이렇게 꾹 껴주신 다음에 이쪽 보드 바깥쪽으로 2개를 꽂아주면 되는 거고, 이쪽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시그널 라인이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검은색이 아래쪽으로 가게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시그널이에요. 일반적으로. 엔드스탑까지 모두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에 나오는 SD 카드를 뽑아가지고 컴파일이 다 됐나 봐요. 플래싱을 좀 해주겠습니다. 전원을 좀 넣고요. 컴파일이 다 돼서 연결이 안 되고 안에 막 박히고 그러네요. 자, 우리 마를린 펌웨어 폴드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IO, 빌드, 그리고 이쪽에서 바이너리 파일을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의 시간에서는 아마 USB를 꽂아서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SD 카드를 꽂아서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3D 프린터에 박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 꽂아 주시고요. 꽂아주시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내가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플래싱을 한다 그러면 이쪽에 꽂아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테스트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거를 실제 전원으로 꽂아줬을 때는 꼭 이거를 반대 방향 이쪽으로 연결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어디로 돼 있어? 실제 전원 쪽으로 점퍼링 돼 있어요. 이거는 BTT만 그렇고 나머지 회사들은 이런 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 리셋 스위치를 눌러서, 뭐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시작할 때 띠 하고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핫베드 온도가 23도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온도 센서를 손으로 이렇게 대주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7, 28, 30도 제 체온이 측정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익스트루더는 제가 별도로 온도 센서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4도로 표시가 되는 것이 맞고요. 자, 다음에 이제 엔드 스탑을 테스트할 때는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볼 수는 없고요. 우리 화면으로 와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놨던 프론터 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페이스 실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보드에 결국은 연결을 해야 되네. 야, 보드에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SD 커넥터를 SD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 포트 번호는 알려면 시작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장치 관리자 이쪽에서 컴포트 들어가 보시면은 컴5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컴5로 해주시고 커넥트 해주시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예쁘게 우리가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하나 준비해 줬고요. 이 아래쪽에 커맨드 라인에다가 M119를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X민이 지금 오픈되어 있죠. 지금 열려 있다는 의미고, 이렇게 스위치가 지금 보시면은 열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눌러준 상태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대로 커맨드 라인에서 얘가 기록이 됩니다. 그냥 보존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 트리거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열려 있다. 이렇게 하면은 닫혀 있다. 트리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연쇄작용 그런 의미기는 한데 클로즈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서로 연결돼 있다. 얘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엔드스탑이 잘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엔드스탑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핀만 제대로 잘 꽂아주시면은 큰 문제 없이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모터가 실제 돌아가는지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X를 10mm 돌려볼게요. 자, 그랬더니 45도씩 예쁘게 돌고요. Y도 마찬가지로 45도씩 도는데 방향이 어때요 지금? 하나는 지금 시계 반대 방향, 하나는 마찬가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네요. 쟤를 만약에 바꾸고 싶다 하셨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인버트 X 디렉션 요걸 바꿔주시면 됩니다. 좀 이따 한번 바꿔볼게요. 지축도 잘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지축은 스텝이 달라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영상이 있습니다. 요 값을 잡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모터가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X축을 우리가 방향을 한번 반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트루를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세이브 이렇게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하는데 USB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업로드 오를 눌러주겠습니다. 컴파일이 다 됐고요.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업로드가 얘는 따로 이제 방식이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외부 메모리로 인식하는 SD 잘 컴파일이 돼서 업로드까지 잘 되는데 만약에 업로드하다가 이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하단에 그때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지금 프론트 페이스를 실행을 해가지고 이 보드에 이미 연결이 된 상태거든요. 통신 포트가 이미 사용 중이기 때문에 플래싱이 안 돼요. 그때는 얘를 꼭 디스커넥트 하고 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보드가 특이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를 우리 리셋 눌러가지고 플래싱을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플래싱을 해주시고요. 우리 프론트 페이스로 와서 얘네 모터 방향이 반대로 돌아갔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커넥트 눌러주게 되면은 잘 연결이 됐고요. X축만 바꿔줬잖아요. 아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는데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네요. Y축은 반대로 돌고 있죠. G축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터 방향, 그 다음에 엔드스탑 값 설정하는 거 이런 걸 살펴봤고요. 마무리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봐 드릴게요. 핫배드를 기본적으로 멀린에서는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온도 센서 종류인 1번을 적어준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옵션 사항입니다. 멀티컬러를 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할 필요 없는, 테스트를 할 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 없는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엔드스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장착을 해보고 우리 프론트 페이스나 아니면 직접 우리가 프린트가 멈추는지, 저는 그런 거 잘하거든요. 드드드드드드득, 멈추지 않는 거지. 그러면 드드드드드득, 뭐 모터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 안 하고 막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테스트해서 얘를 바꿔주면 된다는 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베드 사이즈 하는 방법, 그리고 모터 방향 돌리는 방법,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